이곳에 있는 빌라는 사두면 돈 좀 될 것이다. 그런 느낌이 오는 빌라가 있으세요?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곳을 사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업 시행과 이후의 단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연 구역들이라든지 불광, 대조 이런 구역들은 GTX 호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예정인데요. 신림에 있는 구역 이런 데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새 아파트가 대세인 거는 계속될 겁니다. 구축이 인기가 있는 거는 사실은 새 아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 아파트가 빨리 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선택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 TV입니다. 오늘은 빌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2, 3년 새에 빌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전세 사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전세 사기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빌라가 죽어 사다리는커녕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 모시고 빌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돈 벌 기회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을 의미합니까? 예, 법적 용어로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을 일컫는 말인데요. 4층 이하라는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둘 개의 차이는 면적이 이제 660제곱미터 이상이냐 이하냐. 이하인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상인 경우에는 연립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립주택이 좀 면적이 크죠. 그럼 이 빌라가 어떻게 이 아파트의 대체제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특이하게 아파트가 이제 주거 문화의 주도적인 걸로 발전을 했죠. 아파트 대단지 주변으로 이제 공원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인프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가 모이게 되고요.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들어오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아파트는 짓는데 좀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가격도 좀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라고 통칭 이야기하는 이 상품이 아파트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 그리고 유지비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시장을 형성해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면 몰리는 주거 수요를 분산한다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많은데 연립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립 다세대의 전국 평균 비중이 한 11.4% 정도 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21.5%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수요 분산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최근에 안 지어지다 보니까 아파트 시장이 불안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빌라가 왜 하필 이 전세 사기에 타깃이 되었을까요? 일단 빌라라는 상품은 매매 가격을 알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택 중에서 이제 빌라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4.7%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76.6%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거래가 굉장히 잘 되고 상품이 균질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빌라는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전세가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주택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나쁜 마음을 먹게 유인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은 빌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전세 사기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많이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소장님, 서울을 중심으로 좀 볼게요. 이 시장 상황이 좀 지금 어떻습니까? 예, 통계를 말씀드리면 시장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9, 12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의하면 빌라 매매 거래량이 8,500건, 전년 동기 7,873건 비교해서는 8% 정도 증가했고요. 12월 매매 수급 지수가 97.1인데요. 이게 전세 사기가 본격화되기 전이죠. 22년 5월 달에 96이었으니까요. 이거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 지수를 좀 설명드리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많은 거고요.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최근에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지구가 가까운 도심권이나 우리가 강남 4구라고 그러죠. 동남권 같은 경우는 빌라 매매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가장 호재가 많은 삼성동의 P빌라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한 8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요. 최근에 신고가를 제가 보니까 9억 4천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아타운 호재도 있고 국제거래 복합지구라든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등도 있거든요.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오르는 걸로 보여집니다.
빌라 매매가가 오르고 있다니까 그게 정말 맞는지 의문입니다. 보통 이 빌라는 시세가 잘 오르지 않거든요. 이게 왜 오르는 걸까요? 일단 그 월세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빌라가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됐거든요. 지난해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이 13만 5,980건인데요.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4%입니다. 전년도에는 이제 48%였으니까요. 6%포인트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로 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으니까 이제 갑자기 월세로 이제 많이 빨리 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월세 가격 지수 또한 12월 달에 104.93으로 2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월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재개발 대상지가 확대된 것도 빌라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정비사업 요건 완화를 통해서 재개발 사업지를 484제곱미터에서 1190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지원책을 발표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노후빌라가 많은 광진구 중곡동이나 중랑구 중화동 그리고 강서구 화곡동을 중심으로 재개발에 착수하는 곳이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난 해 같은 경우 빌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곳이 강서구였는데요. 2,491건이었고요. 은평구, 광진구, 중량구들이 2,000건에서 1,500건 이런 식으로 빌라 거래가 많았습니다. 빌라가 사실은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공사비가 평당 가격은 더 들어갑니다. 이게 많이 짓지를 않다 보니까 그래서 공사비가 늘고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적게 지어진 점도 이제 호재로 볼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는 않는데요. 아파트 입주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내년부터는 가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 있을 겁니다. 정부가 수도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를 한 채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장에서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로 간주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상 전세 사기 때문에 이 지금 외면받는 빌라를 좀 살려보자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런 정부 정책이 빌라 시장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저는 빌라보다는 그 청약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연립 다세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청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청약 시장은 올해도 호황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투자 가치가 없는 연립 다세대를 매수하면서까지 청약을 받으려고 하는 분은 안 계실 거거든요. 빌라 연립 다세대 시장이 사실상이 무너졌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보면 나쁜 걸 이제 덜 하게 만드는 대책인데요. 이거보다는 좋은 걸 주는 이를테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좀 획기적으로 주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젠 빌라에 거주를 생각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거주용으로는요, 소장님 어떤 빌라가 좋습니까? 거주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신축 빌라가 아파트 못지않는 스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선호하십니다. 돈을 좀 더 주시더라도 신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안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교통 좋고요, 직주 근접 이런 지역 선택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살기 좋은데 거주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저는 이제 월세로 좀 살아보시고 매입은 이제 추후 결정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신축 빌라가 전세 사기 표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왜 조심해야 돼요,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이렇게 한 10년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신축 빌라는 사실은 가격을 알기 힘듭니다. 근데 기존의 구축보다는 조금 높게 분양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파트와 다르게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저도 사실 빌라에 하나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 빌라로 돈 벌려면 좀 어떤 점을 알고 해야 될까요, 소장님? 빌라 투자라고 한다 그러면 재개발을 보고 투자하는 건데요. 지분을 사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라의 대지 지분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땅의 대부분 주변에 보면 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이 땅이 어느 정도 좋은 물건인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너무 이제 소액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고 나면 분담금을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조금 땅이 넓은 지분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지금 단계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사업 시행 인가가 지난 이런 확실한 물건을 찾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빌라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불법 증축을 한 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의 자재가 아닌 자재로 이렇게 시공된 면적이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확인하시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시하시면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강남권의 신축 빌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신축 빌라 받으시는 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양가가 싸지를 않고요. 빌라는 아파트보다는 이제 황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업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가격에 이걸 분양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오를 거라를 기대하시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그럼 이곳에 있는 빌라는 사두면 돈 좀 될 것이다, 그런 느낌이 오는 빌라가 있으세요?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곳을 사시는 것이 좋은데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의 핵심 세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인가, 이 세 단계거든요. 그 중에 이제 사업 시행인가 이후의 단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인가라는 것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가연 구역들이라든지 불강, 대조 이런 구역들은 GTX 호재도 있습니다. 연신내역 이런 호재도 있고요. 그리고 곧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예정인데요. 신림에 있는 구역 이런 데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새 아파트가 대세인 거는 계속될 겁니다. 구축이 인기가 있는 거는 사실은 새 아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 아파트가 빨리 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선택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즘 서울 빌라촌들 좀 돌아다녀 보면 확실히 신속 통합기획, 모아타운 사업 통해서 이 노후 빌라촌 개발이 확정됐다, 이런 현수막들 제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만약에 서울시장이 오세훈이 아니어도 이 신통기획 모아타운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자체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사실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2024년 8월 8일이죠. 그때 이제 공급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대선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책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오히려 높인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들은 다 중단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속 통합 계획이라든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 표입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면 바뀌면 이게 또 변경될 여지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인허가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우호적인 시장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는 거의 인허가를 안 해줘서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한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진단을 받고 정비구역 신청하고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서울의 이제 신축 아파트들 수요는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빌라 시장 동향과 이 돈 되는 빌라 고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빌라 거주나 투자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심영석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